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네, 오늘은 희망에 관한 영화 특집으로 이거 읽어주세요. 네,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아이 그렇게 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게 뭐야? 그 이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아, 정준하가 한 거 있어요. 그래? 무도빔이야 이것도? 네. 파인 다들 알 PD님이 이렇게 부제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사실 뭐 이제 희망의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작년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아직도 많이 힘든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뉴스가 너무 우울한 뉴스들만 쭉 나오고 네. 그뭐 사고 그죠? 맞아요. 계엄 이후로는 계속 그치. 이 극우 세력들의 난동과 네. 이 답답한 이 탄핵의 절차들이 네. 뭐 구속도 계속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이야 뭐 재판 받고 있지만 네. 사실 그전 과정들 생각하면 지금 2달 지났거든요. 네. 기간으로는 2달이고 3달째예요. 12월, 1월, 2월이니까 이렇게. 네. 근데 계속 이제 전 국민이 되게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날도 춥고요. 추운 만큼 또 경기도 너무 많이 얼어붙어가지고. 얼어붙었고. 네. 그리고 뭐 오늘이나 네. 뭐 이번 주도 이렇게 또 이렇게 비고가 들려오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지치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음. 뭔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네. 뭔가 발판이 되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각자 한 편씩의 영화들을 희망에 관련 영화들을 한 네. 편씩 이렇게 추천식으로 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전에 여기 팟빵에 족구왕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죠? 네. 장문의 댓글로 본인의 희망 영화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이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족광 재용님께서 네. 올려주신 글입니다. 네, 저희 전란 편에 또 네, 역사핑이죠. 역사핑으로. 역사핑. 네. 3구 역사핑. 네네. 뭐 이 정도면 사실 사연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그죠? 네, 아, 그쵸. 댓글로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족광입니다. 한동훈이야? 아니 족광 약간 그렇게 말하지 않냐? 네. 네. 어릴 때 본 쇼생크 탈출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앤디 듀프레인의 감옥 탈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영화를 보았다면 나이가 먹으니 다른 장면이 더 눈에 들어왔다. 아 갑자기 반말이네. 갑자기. 끝까지 반말이야. 그래? 바로 브룩스 할아버지. 감옥에서 50년 동안 복역한 브룩스 할아버지는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감옥에서 사고를 치면서까지 감옥에 있으려고 하지만 결국 가석방을 네. 하게 된다. 밖에 나가서 평범하게 사나 싶었던 브룩스 할아버지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기억나네요. 네. 네. 그 원래 그 브룩스 할아버지가 아마 저기였을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네. 도서관 관리하시는 할아버지인데 네네. 그 막 죽을 뻔한 새도 막 데려다가 키우고 맞아. 막 그런 만큼 이제 이 네. 감옥의 어떤 생활에 네. 되게 익숙해진 인물이죠. 그쵸, 네. 근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한. 그렇죠. 50년 만에 나왔으니까 또 그 시대 배경에서는 없던 자동차도 생기고. 맞아. 네네네. 그 대사가 되게 네네. 세월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네네네. 알려주는 대사였죠. 쇼생크 탈출 영화에 보면 길드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감옥에서 50년간 복역하다가 5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브룩스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너무나도 많아진 자동차들과 빠르게 변한 세상에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내가 해왔던 것에 살짝 변주만 더할 뿐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브룩스 할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다.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극단적인 이해하면 선택인데 네. 이해하시면 네. 안 됩니다. 네네. 그럼 안 됩니다. 네, 잘 계시죠, 족광님. 네, 한번 오셔야죠. 그렇죠. 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인 감옥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듣는 장면에서 복역 중인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장면도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다. 네. 맥주와 피가로의 결혼 노래가
그 사람에게 해방감을 주는 탈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나도 힘이 들거나 지칠 때 나만의 탈출구가 있다. 친구와 전화를 한다거나 러닝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할 수만 없고 힘이 들거나 지칠 때 나만의 탈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네. 쇼생크 탈출 명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존댓말을 쓰셨네요. 갑자기 다시 존댓말로. 네. 네. 마지막에 갑자기. 네.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절대 희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라는 대사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쇼생크 탈출 진짜 명작이죠. 정말 명작이죠. 다시 봐도 재밌어. 이거 딱 그거예요. 오시언에서 틀어주면 네. 끝까지 보게 되는 아, 맞아. 네. 그리고 매번 뭐 어느 이렇게 잡지사나 뭐 어디 인터넷 이런 데서 뭐 베스트 영화 이런 거 뽑으면 항상 네, 1등으로 맞아요. 꼽히는 네, 영화죠. 네. 늘 희망 영화로 꼽힐 만하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는 뭐 카페나든가 뭐 호프집 이런 데 벽에는 항상 그 포스터가 그렇죠. 네. 쇼생크 탈출 포스터가 비를 온몸으로 만든 네, 네, 그 그쵸. 사나이의 그렇지. 팀 로빈슨. 프리덤 네. 그렇죠. 네. 내가 방에 이걸 붙여놨었어.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군요. 그래서 자유를 꿈꾸며. 너무 너무 자유로워졌네. 그 포스터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곤 했지. 하필 남자 사진 보면서 아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잔뜩 젖어 있잖아. 괜찮았어. 네. 할만했어. 젖어버렸네요. 또. 그 팀 로빈스가 네. 연기를 되게 잘 아,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딱 마땅히 뭔가 작품이 없었어요. 맞아요. 많이 했는데 사실 참 많이 나왔는데 있던 그 허드서커 대리인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팀 로빈스 나온 영화들이. 그 마인드 헌터라는 영화에도 네네. 나왔었어요. 근데 그 뒤로 뭐 딱히 네. 없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네, 축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일부에 모르고 읽어드려 버렸는데 네, 베어 오일님도 베어 오일님도 베어 오일. 네, 감사합니다. 영화 뭐였죠? 남한산성 남한산성. 네. 산성. 추천해 주셨는데 네, 약간 희망에 관련된 영화라기는 남한산성에서 뭐, 네, 아무튼 볼 수 있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오늘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사회가 계속 뭐라 그래 요즘 시쳇말로 억가한다고 하나요? 세상이 날 억가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억가 모든 사람들을 억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 안 좋은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 네, 이런 뭐 쇼생크 탈출 같은 이런 영화들이 그래도 우리의 삶을 한번 환기시켜주고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서 족광님이 되게 고도로 네. 이 쇼생크 탈출을 네. 그 십성년한테 네. 보내는 메시지로 올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십성년아 네. 안 될 것 같으면 타로 카레 없고 숟가락 보니까 플라스틱 숟가락이던데 뭐 아. 괜찮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어. 네. 설구치소 지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아, 그래요? 보기도 힘들어. 그래요? 그 뭐 신축이네. 네. 신축이야. 신축 들어갔네. 좋은 데 있네 뭐. 씨발. 시설은 거기가 제일 좋대. 또 있을만 할 거야. 그래요. 또 구치소밥 먹으면서 또 건강해질 거야. 이게 십성년한테는 좋은 거야. 많이 건강해졌겠지 뭐. 슬슬 이제 그 잃었던 정신과 의식과 이성이 조금 남아 있었을 거 아니야. 좀 돌아오면서 네. 아 씨발 내가 뭔 짓을 한 내가 뭘 한 건가. 거지? 그래서 이혼 당하고 막 이러고 나면 그때부터 좀 그때 정신 좀 차리겠지. 이혼도 하려나? 그것도 참 기대가 해야지. 되네요. 안 하겠냐? 아하.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희망에 관련 영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할 텐데 제가 먼저 네. 할까요? 여기 대본은 제가 먼저 돼 있는 네. 거죠? 네. 네, 제가 대본 얘기 잠깐 했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대본을 준비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어요. 방송을 하면서. 네. 그래서 파이님이 항상 저한테 방송 준비 좀 해달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조금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세히 자세히 준비해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A4 용지 3장으로 대본을 써왔습니다. 오, 오, 너무 자세히 네. 그래? 다 할 거 아니지? 네. 근데 이게 네 읽어볼게요. 읽는 거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읽는 괜찮아? 걸 못해서 제가 그래서 대본을 안 썼는데 아. 자세히 하라 그래서 읽는 한번 대본을 써봤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가 영화랑 뭐 이런 드라마라든가 뭐 시리즈 이런 거에서 희망이라든가 열정, 뭐 도전, 극복 이런 키워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가 뭘까요? 열정. 네, 희망, 도전, 네, 도전, 도전, 도전. 극복, 스포츠? 네, 맞습니다. 스포츠 네. 영화죠. 네. 네, 스포츠라는 소재를 아무래도 그런 희망에 관련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포츠를 소재로 한 네. 영화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군 플러스에서 네, 빌바오님하고 미식축구에 관련된 그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번 영화 미식축구에 관한 영화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어제군요. 네. 네, 어제가 이제 그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자, 이 영화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의 2013년 작품. 네, 브래들리 쿠퍼, 제니퍼 로렌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크리스토커 배우가 나온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영화죠. 네. 명작이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다들 들으시는 분들은 네. 19 팬이실 테니까 시네타운 19 82화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편 완전 레전드거든요. 이 편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게 나왔어요. 형수의 왼쪽 가슴. 이런 이게 이 편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 네. 형수요. 네네네. 형수의 가슴이 시킨다. 네네네. 그런 거 있죠.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레전드 편이었는데 여기서 그 제이기 형이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네. 동네 바보와 동네 걸레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네. 진짜 불편하다.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영화평이다 진짜. 진짜 좋을 때 방송했다. 네, 영화 간략하게 제가 큰일 날 소리 많이 소개를 했지, 그 해드리겠습니다.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매튜 킥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비드 러셀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이게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는데 비평가나 이런 데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작비가 약 한 2천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제작비의 한 11배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주요 상 부분에 다 노미네이트가 됐었고요. 8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었고 제니퍼 로렌스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예요. 그리고 각종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LA 비평가 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뉴욕 비평가 협회 뭐 이런 데서 상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좋아하는 영화.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영화.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이 많이 안 됐었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맞아요. 12만 명? 맞아요. 12만 명에서 13만 명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선택한 이유도 그것도 있습니다. 자, 영화 제목을 먼저 보고 갈게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하면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실버 라이닝이라는 게 뭘까? 은색 실인가? 은색 실선인가? 뭐 이런 생각이 하는데 일단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 실버 라이닝이라는 뜻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 우리가 봤을 때 틴들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구름에서 이렇게 햇빛이 샥 비쳐 나오는 그런 걸 이제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뭐냐면
실버는 은색일 거고요. 네, 라이닝이라는 건 이제 의상 용어로서 이렇게 옷에 보면 코트나 이런 거 보면 안감이란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예전 말로는 이제 우라라고 하는데 우라 네. 라이닝. 네, 안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색 안감이란 뜻이고 네, 요 말이 여기 왜 쓰였냐면 이제 이 말을 단어 자체를 먼저 쓴 사람은 제일 먼저 쓴 사람은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라권이라는 존 밀턴. 네네 그 신라권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의 작품에서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요 문구가 지금은 이제 영국의 굉장히 어떤 속담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구름에는 햇빛이 등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네. 이제 요 말에 우리나라 말로 뭐 이렇게 의역을 하다면 뭐 지구명에도 볕들 날은 있다. 뭐 그것도 아니면 있고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뜻과 음,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약간 이런 의미 그런 같기도 의미도 하고.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뭐 좀 직역은 안 되지만 네 그런 희망에 관련된 속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플레이북은 그 미식축구나 전쟁 네. 이런 데서 쓰는 그 작전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계획서, 작전서 이 정도로. 그래서 붙이면 뭐 희망 작전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일본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인데. 희망 대작전, 뭐 희망 이런 거. 대작전. 네네. 희망 그런 거. 되찾기 작전. 뭐 이런 그런 거죠. 네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실제 이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인 블래디 쿠퍼가 대사에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쓰지. 네. 실버 라이닝. 네,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 자막을 보면 뭐 희망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자막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의미가 다 맞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간단한 줄거리 소개하면 네. 자, 그 아내 어떤 이제 남자가 있는데 그 아내의 니키라는 여자가 아내예요. 아내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그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팻이에요. 팻 솔라티노인데 팻이라고 할게요. 네, 아내와 함께 샤워실에 있던 그 정부죠. 정부를 거의 아마 이제 뭐 죽기 전까지 팼겠죠. 꼭지가 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안 죽인 게 신기한 정도. 네네네. 네. 상황을 네, 그렇죠. 맞닥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감옥 대신에 어떻게 정신병원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그 정신병원에 수감이 된 팻을 그 어머니가 약간 무슨 가석 방식으로 이렇게 집에 데려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팻이 물론 이제 보호 관찰을 받는 신세긴 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근데 그 어떤 다시 아내인 니키를 찾겠다는 일념하에 네. 그 운동도 하고 러닝도 하고 네네. 살도 빼고 몸도 키워서 뭐 이렇게 좀 다시 아내한테 잘 보이겠다, 합쳐보겠다 이런 어떤 강박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큰 어떤 장면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정신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장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같은 게 네, 생겼다고.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양극성 장애와 강박증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하. 네,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드신 러셀 감독의 아드님이 이런 양극성 장애를 겪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팻이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 댁으로 왔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또한 네, 이제 영화 속에서는 설명은 안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은퇴를 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금도 끊긴 상태에서 네, 매일 이렇게 미식축구를 보면서 친구랑 내기로서 내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 내기로 그냥 수익을 뭐 내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다른 일을 안 하고. 근데 요분은 미식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네. 그 경기장에서 상대편 팬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아. 경기장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경기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래서 맞아. 항상 TV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근데 요 아버님도 약간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네.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아버지도 패처럼 그런 어떤 강박증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훨씬 더 도라이야. 맞아요. 그 뭐 간단하게는 뭐 리모컨을 이렇게 열 맞춰 놓는다든지,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경기를 꼭 이 둘째 아들인 팻과 같이 봐야 우리 팀이 이긴다라는 그런 미신 같은 징크스. 그러니까 스포츠 그런 팬들이 것, 많이 네. 갖고 있는 그런 네. 징크스가 어마어마해요. 말도 안 어마어마해요. 되게 막 진짜 징크스가 어마어마해요. 아들을 막 진짜 두들겨 팰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징크스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팻이 계속 자기의 어떤 아내 전처죠. 네. 전처인 니키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루는 친구네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친구의 와이프의 동생인 티파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니퍼 그치. 로렌스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이에요. 티파니가 오게 됩니다. 같이 초대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둘 다 약간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슬쩍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팻은 아무래도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고 와이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 티파니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거를 조금 거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팻이 생각해 보니까 이 티파니가 자기와 니키를 전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티파니가 요구하는 그 댄스 컨테스트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뭐 만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댄스 연습을 하거든요. 춤 연습을 같이 하고 네.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이 아버지가 굉장히 큰 도박을 하게 돼요. 친구랑 랜디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이언츠 팬이에요. 그리고 이 로버트 드니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의 팬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필라델피아의 리들리 파크라는 동네에서 찍었어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 어제 있었던 슈퍼볼 매치가 있잖아요. 네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이번에 캔자스 나왔어? 시티 치프스의 경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에는 뭐 결과는 나와 있겠죠. 네네.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팀이기도 하고 동부지구에 이제 속해 있는 팀이에요. 근데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일단 팀 색깔은 이 러싱 공격으로, 그러니까 이 공격 방법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미식축구는 크게 러싱 공격과 패싱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쿼터백이 공을 받고 저 멀리 달아나는 와이드 리시버한테 공을 던져가지고 와이드 리시버가 그 엔드존까지 가서 터치다운을 하는 그런 패싱 공격이 있고요. 이 쿼터백이 스냅된 공을 받고 옆에 있는 러닝백한테 공을 주고 러닝백이 달려가서 하는 러싱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싱 공격은 러닝이에요. 그냥 계속 뛰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은 러싱 공격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과격하죠. 태클도 엄청 들어올 거고요. 네, 그 사이를 막 피하는 그런 묘미도 보여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팀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팀 색깔이. 그리고 팬들도 과격해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팬들을 부르는 별명이 필리건이에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자기네 팀이 못하면 자기네 팀도 야유를 하고 뭐 정말 안 좋은 거지만 상대 팀을 막 구타를 한다든가 막 그런 심각한 훌리건들이 불미로운 사고들도 심심찮게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팀이에요. 이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식당을 차릴 돈으로 도박을 한 이 경기, 자이언츠와 이글스의 경기에 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냐? 아들이 가야지 우리가 이기니까. 그런 징크스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블랙리스트라 못 가고 두 아들을 보냅니다. 네.
이 형과 동생 팻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 경기장에서 대기하는 도중에 경기장 들어가게 대기하는 도중에 네. 이 상대 팀인 자이언츠 팬과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결국엔 경기도 보지 못하고 이 경기는 또 이글스가 지게 됩니다. 지고, 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잃게 되는 상황에 네. 네, 티파니가 이 집을 찾아오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면서 네. 네, 이 다른 내기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월말에 있을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와 함께 팻과 티파니가 나가는 댄스 컨테스트에서 네. 5점 이상을 받으면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기는 이런 어떤 이중 내기. 로버트 드니로한테는 약간 페널티가 있는 내기가 되는 거죠. 복승식으로 그쵸. 내기를 합니다. 네네. 두 개 다 이겨야 저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랜디는 그 내기에 수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뭐 결말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네. 네네 결말은 아무래도 이 영화를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걸 네, 추천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뭐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제이기 형처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동네에 어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지리하고 네, 모지리와 또 이제 요 티파니 역시 그런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남편하고 네. 사별을 했어요. 맞아. 네, 남편하고 사별을 해서 그 충격으로 그 모든 온갖 사무실에 있는 동네 남자들과 아니,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잡니다. 다 잤어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있어. 여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라고 알콩달콩합니까? 볼 수 있겠죠. 콩을 한 2번 정도 네. 하는 것 같긴 해. 그래요. 근데 아까 그 목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2013년 2월 14일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겨냥을 하고 개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네. 약간 흥행에 조금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2만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적이 좀 초라해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네네. 추천을 해드리고 보셨지만 좀 저처럼 오래돼서 네. 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잊으신 분들도 내용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영화가. 저 집이 네. KT 원래 쓰는데 네네. 원래 TV에 무료로 맞아요. 무료로 있어요. 무료로 원래 TV에 있더라고요. 무료로 있어요. 저도 그걸로 봤는데 네 그리고 뭐 그래? OTT는 웨이브에 있고요. 맞아요. 약간 이 영화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잖아요. 매튜 퀵이라는 네. 분의 이제 동명 소설인데 그 소설하고 그러니까 영화하고 좀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조금 있거든요. 이 영화의 내용이 아마 소설의 중반 정도 부분까지만 나와요. 그런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티파니가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자게 되는 이유가 약간 영화에서는 좀 잘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약간 이해가 갑니다. 소설에서는. 왜냐면 이 영화에서는 아마 남편이 소방관이었고 그 남편하고 뭐 이렇게 신혼에 섹스를 많이 하다가 뭐 하루는 좀 이렇게 약간 플라토닉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뭐 남편이 무슨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은 좀 절제돼서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남편이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 둘 다 이제 이렇게 소위 그 섹스를 둘 다 좋아해서 하다가 하루는 이제 티파니가 이렇게 거부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못 이겨서 남편이 집을 나갑니다. 근데 그 길로 교통사고가 나요. 네. 그래서 이 티파니는 내가 섹스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 그런 걸로 모든 사람과 자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주인
남주 역할의 이 브래들리 쿠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긴 하지만 이때도 좀 뭐 유명하긴 했어요. 근데 아 그렇죠. 이 러셀 감독이 점 찍고 있었어요. 이 배우를 써야겠다. 하려고. 근데 여자 주인공을 음. 사실 원래는 그 앤 해서웨이를 아.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소설에는 그러니까 소설은 보면 여자가 그러니까 티파니가 팻보다 나이가 한 3-4살 많아요. 연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뭐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여자 주인공을 하려고 NSA를 캐스팅을 했는데 아. 약간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NSA가 탈락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레이첼 맥아담스라든가 네. 안젤리나 졸리, 루니 마라, 브레이크 라이블리, 커스틴 던스트까지 돌아갔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제작사인 와인 누구야 이 사람? 와인스타인. 와인번스타인. 네네네. 그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 제니퍼 로렌스로 낙점을 했는데 이 당시에 브래들리 쿠퍼가 37살이고 제니퍼 로렌스가 21살입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 이 감독이 제니퍼 로렌스를 일부러 살찌우고 머리도 길게 하고 머리도 검은색으로 흑발로 염색시키고 그렇게 연기를 시켰다고 하고요. 굉장히 목소리가 네. 허스키하게 나와요. 네. 일부러 목소리도 굉장히 허스키하게 그렇게 연기를 디렉팅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그때 발렌타인데이 때 개봉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랑으로 받은 상처, 사랑으로 씻어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로맨틱 코미디로 포장을 해서 사실 그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하고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뭐 내용이 그렇게 약간 뭔가 코믹이나 로맨스나 이런 그쵸. 것들보다는 뭔가 애정이 샘솟는 느낌의 네.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쩌다가 그냥 뭐 엉겁결에 사랑을 찾았다라는 네네, 느낌의 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리얼 페인 네. 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리얼 페인이 이제 뭐 개인보다는 어떤 집단의 트라우마에 대한 네네.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그걸 극복하는 내용의 영화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영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지니 TV, 올레 TV로 네네네. 무료로 봤고요. 네. 네, 웨이브에서는 또 이렇게 정액제로 볼 수 있는 영화고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이런 영화들은 약간 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네,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좋은 영화죠. 네. 나왔을 때도 사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되게 좋은 평가하면서 네. 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 영화 진짜 뭐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분 못 봤어요. 저는 진짜 다들 좋아하시는 영화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브래들리 쿠퍼가 사실 그냥 잘생긴 백인 미남 네. 정도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 네. 그 뭔가 캐릭터 분석이라든지 그 연기를 찌질한 연기를 되게 네. 잘해내가지고 잘해냈죠. 그렇죠. 그 연기자로서도 그러니까 배우로서 뭔가 좀 더 그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기도 했던 것 네. 같아요. 되게 신경질적인 연기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 영화 내에서. 춤 연습도 많이 했더만. 맞아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브래들리 이 형은 뭐 와, 생긴 것도 잘생기고 춤도 추고 네.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진짜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스타이즈본 이런 거 보면 노래도 졸라 잘해. 이름도 쿠퍼잖아. 아 쿠퍼 어마어마하지. 바로 쿠퍼 나와버리지. 여기서 그러면 이 개인들,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있는 개인들이 네. 그 어떤 본인한테 처해진 그런 고난, 역경 뭐 네. 이런 거를 이겨내는 방식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제가 포스터 얘기 잠깐 했던 것처럼 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뭐 어떤 상처라든가 그런 어떤 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건 사실은 외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면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일이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니까. 저 역시 이제 좀 많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회피하고 네 오히려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는 뭐 그냥 그렇게 지나지만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그게 다시 나한테 뭔가 어떤 뭐 벌로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언젠가는 또 나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 영화 뭐에 보면은 네. 어제 봤는데 그 여기서 제니퍼가 팻한테 네. 그 막 따지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좋아서 찍어놨는데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추한 마음이 있지만 난 그걸 좋아한다. 다른 내 마음만큼이나 다양한 게 있고 내 안에 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난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당신은 인정할 수 있냐? 당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어설픈 위로 이런 것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어두운 부분이나 네. 뭐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뭐 준 씨 얘기한 것처럼 애써 외면하거나 그럴 필요 덮어놔봤자 어차피 또 튀어나온다. 네.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그 잘 갖고 사는 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팻은 그게 약간 이상하게 표출이 됐었던 거잖아. 네. 그리고 계속 현실을 부정하잖아. 그렇죠. 사실 소설에서 영화에서는 잘 설명 안 되는데 소설에서는 아예 기억을 잊어버려요. 아 그래? 네네. 정신병원에 간 기억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처음 볼 때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번에는 다시 보면서 그 니키 그러니까 전 와이프하고 네. 그 뭐 내연남 대머리 그 네, 새끼하고 네. 더그. 둘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몰래 떡치고 있다 걸려 이거 자체가 이게 실제로 없었던 일인가? 아, 망상인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그런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였는데 네. 이 팻 그러니까 이 제니퍼가 하는 이 말처럼 팻도 어쨌든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네. 또 뭐 사실 나 오히려 아버지가 되게 맞아요.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뭐 전 재산을 다 날리려고 네. 달리면서 도박을 하니까 아니 나 스포츠는 그러려니 뭐 스포츠는 좋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네. 도박에 너무 토토에 그냥 네. 인생을 완전 도박에 미친 다 태우고 놈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NFL에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영화 쪽에. 그래? 네, 이거 스포츠 도박을 좀 결과가 잘 돼서 잘 된 그러니까 이거 토토도 아니고 사설이야. 사설도 그러니까. 지들끼리 했어. 사설도 야 이거 뭐,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거는 그 살인 나지. 네. 나중에는 살인 칼부림 날 나. 수 있지. 결과 나중에 어쨌든 뭐 네. 좋아서 다행인 건데 난좀 힘들더라고 보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스포츠 영화라고 했지만 정말 미식축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소재로 나오긴 하지만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네. 미식축구 하는 장면 정말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네. 네. 그 대신 그만큼 미식축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음에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데 이렇게 뭐 그 홀리스터 입고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길래 네. 저 할배랑 홀리스터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안 맞는데? 근데 그게 이글스인 거지. 이글스. 네. 이글스. 그래서 이 이글스라는 팀하고 마지막에 붙는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 카우보이. 네, 카우보이 팀이 아마 미국에서 보면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팀이거든요. 가장 인기가 많은 팀이에요, 댈러스 카우보이가. 근데 여기 나왔던
그 로버트 드니로의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랑 굉장히 앙숙입니다. 숙적 라이벌이죠. 네, 그래서 그런 라이벌 관계도 영화 속에서 약간 이용을 하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저희 영화는 여기까지고요. 네. 네, 파이님. 네,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네, 마션, 마션. 네, 아하. 마션이라는 영화를 리들리 스콧 좋지. 꼽아봤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딱 10년 됐네요. 그래요? 2015년에 15년 영화. 네, 영화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중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일단 재난 영화라는 것 자체를 좀 네. 다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들리 스콧이 재난 영화는 그쵸. 안 다뤄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 마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파이님이 이번에 마션 영화 한다고 했을 때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음, 네, 잊고 있을 정도로. 네, 사실 좀 본인 필모에서도 좀 네. 굉장히 좀 삐죽 튀어나와 있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블로그에 연재되는 작가가 앤디 위어라는 네, 앤디 위어. 작가가 음. 본인 블로그에 연재하던 소설이었어요. 근데 웹소설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독자들이 많아지고 뭔가 인기가 좀 붙으면서 책으로 출간이 되고 그러면서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그 해에 네.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후보로 오릅니다. 네. 일단 최우수 작품상, 음. 그리고 나무주연상, 시각 효과상, 네. 음향 편집상, 각색상, 네. 음향 믹싱상, 미술상의 후보로 올랐었고요.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는 이제 나무주연상도 탔고, 최우수 작품상, 네. 또 코미디 부문에서 네. 수상을 한 그런 작품이네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화성인이라는 화성인 제목으로 개봉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요? 네. 좆될 뻔했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이 배경은 화성이 맞죠? 이 배경이 네네. 화성입니다. 화성 마션. 끄니까 바로 나오는 요즘 화성에 대한 네네. 이슈가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생각해보니까. 마션이 화성인이란 뜻이 네, 맞죠? 마르스. 그러니까 네, 마르스에 마르스에 사는 음. 코리아에 사는 코리안처럼 네네처럼 마션 마르스, 이렇게 되는 그런 제목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뭐 그렇죠. 네. 뭐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네. 화성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화성을 배경으로 한 그 재난 영화 같은 성격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약간 이제 로빈슨 크루소 느낌의 네. 화성에 홀로 남은 네. 사나이의 이야기를 캐스트어웨이 같은. 그렇죠.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주인공은 식물학자예요. 네. 네. 식물학자 출신이에요. 출신. 이게 그 화성 탐사나 뭐 달 탐사나 이런 거 보낼 때 다 이 어떤 특정 분야의 굉장히 네네. 전문가를 네. 한 명씩 같이 보내죠. 끼워가지고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식물학자인 거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식물학자라는 게 왜냐면 본인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 지식 같은 것들을 이 사람한테 부여를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화성을 갔다는 거는 뭔가 테라포밍을 생각을 하고 간 거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제 근미래 네네. 뭔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일론 머스크가 한 거지 뭐. 스페이스X 써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모래폭풍에 휘말려서 홀로 이 일행들과 따로 떨어져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복귀를 못한 거예요. 복귀를 못한 거죠. 지구로. 네. 그래서 이 일행들은 다시 요 표면에 있는 화성 표면에 이건 뭐 나홀로 집에 같은 거네요. 비슷해. 나홀로 화성이야. 맞아. 그런 거네요. 그래서 아마 이 모래폭풍에 휘말려서 무슨
쇠꼬챙이 같은 게 아마 맞아요. 그 우주복에 박혔나? 박혔어요. 아. 그래갖고 음. 그 생체 신호가 뭐 깨졌나 그래갖고 그 동료들이 다 얘가 죽은 줄 알아. 죽었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갖고 그냥 지들끼리 도망가. 일단은 가요. 모래폭풍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깨어난 거죠. 이 주인공이 마크 와튼이라는 사람은 네. 깨어납니다. 깨어나 보니까 본인의 꼬챙이 같은 게 몸에 박혀 있고 그치. 본인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다행히 네. 여기 이제 간이 그 기지 같은 게 있어요. 기지 네. 있지. 며칠간만 살 수 있는 정도의 그 식량을 비축해둔 네. 그런 기지가 있어서 거기로 일단 복귀를 한 다음에 요 응급 처치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생존 기록을 녹화를 하기 시작해요. 네.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건데 네. 일단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성격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해요. 일단 식물학자라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뭔가 식물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있죠. 지식이 있다라는 거. 거죠. 네. 그래서 그 여기에 탐사할 때 가져온 그 지구의 토양 샘플들이 있어요. 네. 그걸로 감자를 재배를 하는 네. 그런 씬들이 나옵니다. 감자를요? 네, 감자를 화성에서. 화성에서.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이죠. 네. 낙천적이고 살짝 호쾌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원작 뭐 영화에서는 좀 덜 나오긴 하는데 네. 원작에서는 욕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fuck 막 이런 게 네네. fucking Mars 막 이런 게 되게 많다라고 해요. 원작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네. 저 fucked up. I'm fucked up 뭐 이런 얘기였던 네. 것 같아요. I'm pretty much fucked. 뭐 이게 첫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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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됐다. 그렇죠. 좆됐다로 첫 구절이 시작한다라고 네네.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음. 그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네. 그 뭐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구로 어쨌든 그 지구에서 얘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살아있는 게 위성 사진에 살아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생존의 흔적들이 발견이 된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시 데리러 가나? 교신을 해요. 네. 뭐 되게 어렵게 해서 무슨 이렇게 패스파인더라는 네. 그 한 90년대에 보내놨던 네. 어떤 그 통신 기기를 통해서 네. 막 그 다양하게 나는 막 16진법 같은 걸 활용해 갖고 네. 막 그걸로 이제 그치. 교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얘가 생존했다는 걸 알고 얘를 살려고 뭔가를 보내면 그게 4년이 걸려요. 화성까지의 가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뭐 그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우주 식량 네. 그 나머지 대원들 것까지 다 합쳐도 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 4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대한 빨리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그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뭐 결말은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존기. 네. 그 화성에서 생존을 해가는지 네. 그 과연 마크 와트니가 구출이 될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이 맷 데이먼이 네. 그걸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미국에서 생존을 위해 구출하기 위해서 네. 그치. 어마무지한 이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네네네. 맷 데이먼을 구하기 위해서 아. 갔었고 인터스텔라에서도 네. 그 온 인류가 만박사로 나왔던. 그렇죠. 네. 죽어가고 그치. 있는데 네. 만박사를 구하기 위해서 출동했었고 네. 또 여기서도 맷 데이먼이 참 나라 살림 다 문제하네. 해먹었죠. 네, 맞아요. 나라 살림 다 해먹었죠. 어우.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뭐 출연 배우가 맷 데이먼 맷 데이먼이에요. 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근데 꽤 유명 배우 많이 나와. 많이 그래요? 나와요. 네. 제시카 차스테인 제시카 나오고 차스테인도 나오고 네. 네. 또 걔 누구야? 어쨌든 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 그 윈터 솔저로 맞아. 분했던 그 사람 세바스찬 스탠? 네 세바스찬 스탠도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마이클 페냐라는 네. 그 약간 남미 계열의 배우도 얼굴 나오시고 보면 아는. 네네. 그리고 그 케이트 마라 케이트 마라, 맞아. 루니 마라의 네, 동생 동생. 네, 케이트 마라도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머지 뭐 네. 여타 배우들 뭐 션빈 배우도 나오고 오, 샴빈. 제프 다니엘스 배우도 나오고 아그 웡도 베네딕트. 베네딕트 웡. 형도 네, 나오잖아. 베네딕트 웡도 나오고 아 많이 나오네.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죠. 네. 아 그리고 도널드 글로버도 나오네요. 네. 음. 도널드 글로버.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좀 이제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일단 네.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재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 현실 인지가 되게 빨라요. 네. 아 나 좆됐구나. 처음에 시작하죠. 난 좆됐구나. 화성에 나 혼자 있게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빠른데 여기서 그 낙천적인 성격인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좆된 건 맞는데 어떻게든 한 살아보자라는 이 생존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어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네. 최대한 구비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구와 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패스파인더를 찾기 위해서 네. 막 또 여정길을 또 떠나고 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빠른 상황 판단 능력과 네. 그리고 이 호쾌함, 이 희망을 잃지 않는 네. 어떤 힘 네.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파인더로 네. 통신을 해요. 네. 처음에는 막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교신 시간이 그러니까요. 네.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yes or no만 네. 눌러도 30분이 걸리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가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서로 막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네. 그 어쨌든 내가 여기 살아 있고 내가 너를 뭐 저쪽에서는 우리가 널 구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보내는 이 메시지들이 이 마크 와트니를 끝까지 살게 하는 어떤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없고 없더라도 당장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네.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내가 여기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 통신 하나가 네,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그 목패님이 하실 영화지만 어바웃 더 보이의 어떤 메시지랑 또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런 생존 영화들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 헐리우드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일단 미국 영화의 특징이 스케일이잖아요. 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맞아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 네. 어마어마한 세트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이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그 네.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재난 영화는 우선 그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물량 공세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재난 영화가 특히나 많이 나오죠. 재난 영화, 그리고 생존에 관한 영화들. 네네. 저 캐스트 어웨이 같은 옛날 영화부터 해서 127시간 네. 전에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영화들이라든가 네. 많이 떠오르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영화가 하나 있네요. 김씨 표류기라고. 약간 좀 재밌지 다르잖아. 않아? 재밌지. 짜파게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스럽잖아 그것도. 그렇죠. 아 거기서도 이렇게 직접 밀을 재배해가지고 그치. 밀가루 만들어서 밀 아니고 그 아마 옥수수였나 그래. 옥수수. 맞아. 재배해서. 옥수수를 면 만들어갖고 면 만들어서 짜파게티 먹으려고. 짜파게티 해먹고 비슷하네요. 그러네. 거기서도 보면 정재영 배우가 그 려원과 이렇게 어쨌든 통신을 주고 받으면서 네네. 둘 다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인데 약간 서로 희망을 주고받고 용기를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 네. 김씨 표류기 할 걸 그랬나? 김시표기 재밌었어요. 진짜. 관통하는데 김시표류기와 마션. 약간 마션 마션의 K 마션. K 마션. 저기는 화성을 가는데 밤섬, 여기는 밤섬이잖아. 밤섬. 밤섬. 그 웃긴 게 어. 그러다가 나중에 공익들 출동하잖아. 여기서 불 피우고 안 된다고. 그 구교환 배우였는데 그거. 아, 구교환 나오나? 네. 그거 진짜 웃겼어. 아니 중간에 나는 그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갔어. 이효영 배우가 짜장면 배달 시켜주잖아요. 정려원. 정려원 배우가. 네. 근데 그거 안 먹고 그냥 안 보내잖아. 먹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재배한 걸로 자기가 만든 걸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짜파게티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어쨌든 짜파게티 봉투 하나 발견했으니까 그렇지. 이걸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야겠어가 목표였는데 이제 이걸 그냥 이걸 재배하는 게 뭔가 그치, 목표가 된 거. 목표가 된 거야. 그치. 그 장면에서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블랙 코미디죠. 네. 그래요. 마션 영화 저도 한 번 봤는데 네. 지금 좀 10년 정도 됐잖아요. 극장에서 봤었는데 딱 10년 됐죠. 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때 극장에서 2번 봤어요. 아. 그러니까 본 이유가 그때 뭔가 나 왜 계속 힘들었지? 그때 좀 힘들어갖고 근데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어쨌든 희망을 갖는 게 좋은 거. 그 마지막 그 왓슨이가 얘기하는 마지막 문장 있잖아. 무슨 마지막 뭐더라?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살아 돌아와서 스포했네. 살아 돌아와서 그 강단에 쓰잖아. 네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다. 뭐 그러면서 어쨌든 그게 좋았는데 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명대사 찾아볼까? 있을 텐데. 있을 것 같아. 네, 찾아봐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야지 뭐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뭐 그런 멘트였는데 그게 좀 되게 함축적이면서도 문장이 되게 좋았어. 그래갖고 그치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영화 마션은 시네타운 19 175화 그런가요? 에서 소개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PD가 그랬었나? 아무튼 이제 PD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네. 왜 마션 그래서 맷 데이먼이 살아있는 거를 확인하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그치. 네네. 그 여자분의 입을 막을 것이다. 라고. 네. 민디 팍. 민디 팍.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19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승훈이 형이 얘기하나? 그래서 그 덕테이프를 그거 막는 게 씨발 말이 되냐고. 근데 그 원작에 나오잖아. 맞아요. 실제 덕테이프 짱이다. 네. 그러니까 한 챕터 하나가 네. 나 책을 다 보진 않았는데 조금만 봤는데 챕터 하나가 덕테이프에 대한 찬양이야. 덕테이프 인류 최고의 발명이 덕테이프이다 이러면서. 덕테이프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그 배 있잖아요. 되게 맞아. 조그만 배도 덕테이프로 만들 수 있어. 배 빵꾸난 거를 이렇게 떼어 덕테이프로 떼어. 그럼 맞아. 진짜 물이 안 들어와. 그런다고. 당연하지. 덕테이프 짱이야 진짜. 짱이니까 진짜 짱이에요. 그 아까 형이 그 궁금했던 게 찾았는데 문제를 하나씩 계속 풀면 집에 갈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에 그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해결하면 결국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사 같네요. 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의미가 좋았어요. 전 뭐 집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안 풀어야겠네요 문제를. 여기 뭐 꼭 집이 뭐 내 집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그렇지. 어떤 가고 싶은 집이 있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의연한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님의 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 영화는 네. About a Boy입니다. 네. 2002년작이고요. 네. 제일 오래됐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 영화 되게 예전에도 좋아했고 여러 네. 번 봤는데 네. 이번엔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다시 좀 정말 각을 잡고 네. 다시 봤단 말이야. 근데 네. 진짜 좋은 영화인 것 같아. 정말 나는 좋은 개인적으로 워킹 타이틀 영화 중에 이게 최고작인 것 같아. 영화죠. 네. 물론 뭐 흥행성이나 뭐 상업성으로 보면은 뭐 더 좋은 영화들이 있겠지만 네. 그냥 이때가 나 휴그랜트도 이때가 제일 늦은 것 같고 뭐 물론 러백철리 때의 휴그랜트가 조금 더 멋있긴 해. 객관적으로. 네네. 근데 거기선 약간 수상으로 나오고 좀 막 계속 팬시한 옷만 입고 그렇잖아. 네.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이 든 약간 중년의 휴그랜트인데 그냥 막 몸도 뭐 이렇게 막 관리가 많이 돼 있지도 않고 네. 근데 그냥 멋있어. 그냥 딱 약간 꼬치 중년 맞아요. 영국 꼬치 중년이야. 그래서 요때가 제일 늦은 것 같고 레이첼 와이즈도 그분은 항상 아름다우셨지만 이때도 훌륭하고 진짜. 너무 그리고 네. 이 니콜라스 홀트도 네. 지금 엄청 잘 나가는 배우인데 이 완전 애기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쵸, 네. 마커스. 아직도 이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네. 어바웃의 보이의 그 꼬마.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그 아역 출신 중에 어떻게 보면은 성인 커리어를 제일 성공적으로 가져간 케이스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중간에 네. 뭔가 사고 네, 쳤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유리벨모어나 이런 사람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좀 뭔가가 한번 있잖아요. 날아갔다 왔잖아. 그렇죠. 니콜라스가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으나 가장 사실 정변한 케이스인 것 같아. 네. 가장 맞아요. 외모적으로도 네. 뭐 어릴 때도 귀여운데 사실 뭐 이렇게 막 되게 정말 막 이쁜 보이는 아니었잖아.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엄청 잘 컸고 뭐 아직 젊으니까 커리어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이 우리가 아는 배우들의 다 리즈 시절이나 뭐 어린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영화 자체의 내용도 굉장히 메시지적으로 좋아서 네. 간단히 줄거리 소개를 하자면 이거는 사실 뭐 감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워킹 네. 타이틀 영화고 그렇죠. 뭐 보니까 두 명인데 둘 다 잘 모르겠어. 네. 그냥 휴그랜트 영화입니다. 네. 네. 워킹 워킹 타이틀의 타이틀 영화고요. 워킹 타이틀표 휴그랜트의 로코 네. 워킹 타이틀. 네. 주인공이요. 주인공 이름 뭐였더라? 윌? 윌 필먼이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윌이고요. 네. 이 친구가 백수야. 이름은 윌인데 일이 없어. 이름이 윌 프리먼. 근데 프리먼이야. 프리먼이야. 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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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돈 많은 백수. 그 뭐 아버지가 그 음원을 맞아. 캐롤. 네, 캐롤 음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치, 저작권으로. 저작권으로. 뭐 훌륭하지. 근데 막 부자야. 그러니까. 좋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이렇게 막 에스프레소 하나 쫙 내려 먹고 네. 그것도 수동 쓰더라고. 아, 그 먹고 뭐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매일 그냥 그 헤어샵을 가서 네. 머리도 지가 안 감아. 하루에 1시간씩 헤어샵에서 이렇게 머리 다듬고 그렇죠. 1시간 동안 마사지 받고 헤어 마사지. 그거 받고 싶더라. 씨. 그러고 뭐 옷도 그냥 뭐 깔끔하게 입고 당기고 뭐 아우디 차는 좀 우리 TT인데 네. 차는 약간 좀 아니 그 당시 TT면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뭐 알파리나 이런 거 타려면 탈 수 있는데 얘는 뭐 누구 태울 일도 없고 그치. 그럼 혼자 타기에 그냥 뭐 나쁘지 않지. 맞아. 영국에서 뭐 그렇게 사실 큰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되게 그냥 돈 많은 꽃중년. 아주 그냥 인생이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뭐 약간 내 삶의 이 밸런스와 루틴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네. a boy 마커스라는 네. 소년이 갑자기 내 삶에 뛰어들어와. 네. 그래갖고 막 내 삶을 망가뜨려요. 마구잡이로 휘젓죠. 이게 뭐 왜 이 소년이 등장하게 된 것이냐?
이 윌이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지고 결혼하긴 싫고 사귀다 헤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싱글맘하고 연애를 해봤는데 네. 오 싱글맘 존나 좋은 거야. 내가 그 맘 알지. 싱글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서로 터치를 하지도 않고 뭐 관계가 깊어지면은 결혼을 원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상 관계가 깊어지면은 알아서 아 나는 애가 소중해 이러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야 싱글맘 짱인데 이러면서 어느 날 그 블랙마켓으로 이제 블랙마켓으로. 근데 얘는 본인은 애가 없잖아. 그래서 애가 있는 척하고 싱글 페어런츠 뭐 언론 투게더 뭐 이런 모임에 들어가. 네. 그래갖고 거기서 아 근데 가봤는데 씨발 다 존나 아줌마들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여자가 하나 있어갖고 그 여자 꼬시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여자랑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마커스를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래갖고 마커스가 그때부터 이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더니 마커스가 막 존나 이 남자를 근데 이 마커스는 어떤 애냐면은 엄마랑 같이 사는 네. 때 엄마가 존나 좀 이상해. 무슨 뭐 음악 치료사 하려는데 그냥 존나 우울해. 맨날 울고 막 우울증에 걸려 있어. 우울증 환자죠. 그래갖고 현실주의자인 애늙은이야. 나이는 뭐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돼 보이는데 중1쯤 되려나? 그런 느낌인데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애늙은이지. 근데 얘가 볼 때 저 윌이란 저 인간이 우리의 엄마하고 연결해주면은 우리 엄마의 우울증이 좀 치료될 것 같은 거야. 윌은 저 돈도 좀 있고 그냥 뭐 멀쩡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윌을 존나 미행하고 쫓아다녀. 그러면서 저 새끼 애 없다. 애 없다는 거를 얘가 밝혀낸 다음에 그걸로 막 협박을 해. 아저씨 애 없죠? 이러면서 우리 엄마 친구한테 이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마커스의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하죠. 근데 그거를 같이 봐요. 윌하고 같이 피크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이 윌이 휘말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마커스는 계속 윌의 집으로 학교 끝나면 그냥 계속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윌도 처음엔 너 왜 왔어? 막 이러다가 그냥 나중엔 그냥 알아서 그냥 문 열어 놓습니다. 그냥 오면은 그냥 왔니? 이러면서 그냥 같이 TV 보고 뭐 같이 뭐 먹고 뭐 그러는 와중에 마커스가 학교에서 약간 왕따 당하고 좀 놀림을 받는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갖고 막 신발도 사주고 뭐 CD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사주다 근데 이 왕따인 애들한테 잘해주면은 더 왕따 당하지. 신발 뺏기고 막. 그래갖고 엄마도 알게 돼. 그래갖고 너 내 아들하고 뭐 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지랄지랄을 하니까 어쨌든 상황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를 받는데 그 마커스의 집에. 근데 거기서 마커스의 엄마 그리고 마커스의 그러니까 아빠 친부지. 친부. 이혼한. 근데 그 아빠 존나 이 새끼는 더 이상한 새끼고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뭐 그 엄마랑 뭐 또 누굴 데리고 오나 하여튼 뭐 가족 뭐 이상한 구성의 파티를 마커스네 집에서 하는데 거기에 윌이 초대를 받았는데 막 진짜 막 헛소리들하고 다 막 이상해 사람들이. 근데 윌이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뭐 이렇게 되게 변변치 않은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 그 파티에 있는데 이상하게 재밌는데? 왠지 막 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과 뭔가 그런 케어링 같은 거를 보면서 뭔가 약간 좀 감동을 받아. 좋은데? 이상하게 재밌는데? 이게 왜 재밌지? 윌은 원래 그냥 맨날 자기 혼자 그냥 크리스마스에 그냥 비디오나 빌려갖고 보면서
뭐 그냥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아 이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커스를 좀 본격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커스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희망을 주려고 무슨 뭐 장기자랑 같은데 나가는데 그게 윌이 볼 때는 야 이거 너 이거 자살행위다 알고 있다. 근데 엄마가 내가 노래 부르면은 뭐 빛이 좋아한다. 들어오는 것처럼 좋아한다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장기자랑에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윌이 안 되겠다. 내가 구해줘야겠다 하면서 기타를 들고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네. 그 모습을 좋게 본 그 좋아하던 여자 이 레이첼 와이즈인데 네. 그분이 거기서 그 모습을 또 좋게 봤고 원래 좀 둘이 만나다가 네. 저 새끼 뭐 다 거짓말이었어 이러면서 좀 헤어졌었던 상태인데 그 장기자랑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이후에 잘 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영화에서 꾸준히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반복되는 구절이 네. 사람은 섬이 아니다. No man is an island. 네. 그래서 이게 존 본조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 찾아보니까 본조비 아니더만. 네. 씨, 속았어. 아 그래? 그래서 존 던이라고 그게 뭐 얘가 맨날 보는 카운트다운이라는 약간 제퍼디 같은 그 퀴즈쇼가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No Man is an Island 이거 누가 한 말일까 그러면서 1번 본조비, 2번 존 본조비, 2번 존 던 그리고 3번 뭐 존 밀턴도 나와. 아까 존 씨가 얘기했던 그리고 한 명 또 존 누가 있는 4번 존 씨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보면서 뭐 당연히 존 본조비지 이러면서 근데 아니다. 현대의 모든 인간은 섬이다.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섬이다. 그 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서로 그냥 간섭 안 하고 그냥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섬으로 살 거야. 괜히 관계를 하면 피곤해지고 귀찮은 일만 생기고 간섭하고 씨발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너무 싫어. 그렇게 혼자 살다가 이런 함께 어쨌든 얘가 마커스를 구하겠다고 뛰어드는 이유가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레이첼하고 헤어지고 나서 네네.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진짜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건 마커스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 사실 뭐 그 마커스가 이 영화가 어바웃 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 소년이란 마커스란 사람이 물론 좀 독특하고 매력 있는 캐릭터라서 도움이 됐던 건 맞는데 사실 여기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누군가 사람이 뭐 사람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보면은 마커스가 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윌한테도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운동화나 레코드 같은 건 되게 잘 골라줄 수 있는데 그게 다야. 실제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의 엄마의 문제? 그건 네가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뭐 가족도 아니고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싫어! 하면서 그렇게 마커스를 돌려보내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좀 각성을 하는데 거기서도 마커스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 그건 맞는 말인데 우리 모두 백업이 필요하다. 엄마한테는 내가 백업이고 나한테는 엄마가 백업이고 엄마가 지금 힘들어하고 난 어리니까 뭐 네가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게 영화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는 백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섬처럼 보이지만 네. 바다 밑으로 섬들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 연대네요. 되게 네, 그쵸. 크게 봤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우리가 리얼페인 네. 다뤘던 것도 결국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될 그렇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100% 공감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너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을게라는 말 정도는 참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들인 것 같아요. 네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건 내가 들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거나 이런 건 힘들겠지만 어쨌든 도닥여줄 수 있는 여유가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 영화를 하게 된 게 지난주에 리얼페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네. 보면 연장선상으로 한 거잖아요. 주제를 고른 것 자체가. 저는 이 주제를 우리 파인 PD가 네. 희망 영화 특집으로 했는데 우리 그때 같이 얘기할 때 나는 사실 약간 리얼페인의 연장선으로 봐서 치유 네. 내지는 뭐 힐링, 위로 위로.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고른 영화가 이거였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사실상 리얼페인의 연장선상으로 나는 이 영화를 봤어요. 네. 그래갖고 이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나오고 네. 왕따 당한 소년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 윌이라는 주인공 휴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생이 공허해. 그냥 뭐 여자 꼬셔서 섹스하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요? 좋지. 하지 근데 않은데? 본인 그 레이첼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레이첼 이름 뭐지? 뭐 어쨌든 레이첼 레이첼로 나와? 네. 맞 그렇구나. 어쨌든 내가 레이첼이라고 써놨네. 이 여자가 처음 봤을 때 넌 진짜 블랭크라고 생각했는데 네.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 근데 알고 보니 내 처음 생각이 맞았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네. 그 얘기를 듣고 윌이 약간 벙쪄갖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난 존나 블랭크구나. 그래서 본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 윌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 뭐 난 일도 해본 적 없고 뭐 편하게 잘 먹고 살긴 하는데 뭐 사회에 뭐 일도 뭐 어떤 뭐 기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도 좀 있고 보니까 이 아버지도 아버지가 그 원히트 원더거든. 네네. 그 뭐 산타 슬레이 뭐 무슨 네. 뭐 식경이 캐롤인데 여전히 돈은 잘 들어오는데 아버지도 딱 그거 하나만 성공해서 그걸로만 먹고 살았어. 부유한 삶을 살긴 살았는데 어쨌든 뮤지션이었잖아. 네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증오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게 그대로 아들한테까지 좀 되물림된. 투영이 돼서 아들한테도 희망을 뭐 이렇게 걸어봤는데 아마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근데 네. 대충 그런 것 같아. 아들도 별로 재능이 없네. 뭐 이러면서 나도 재능이 없고 저 새끼도 재능이 없고 그래서 뭐 가족 관계가 잘 나오진 않지만 뭐 엄마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뭐 안 좋은 가족 관계, 부모 관계와 그런 좌절감 같은 게 기본으로 좀 깔려 있는 사람이라서 약간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네요. 기본. 사람에 대한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기대도 없고. 근데 마커스를 만나면서 많은 게 변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여기 이 엄마가 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힘들었을 때 네. 약간 우울증에 좀 많이 뭐 사실 우울증은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거고 네. 좀 정신적으로 힘들면 사실 누구나 좀 와. 근데 그때 뭐 내가 상담을 좀 받고 뭐 그러면서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가 되게 좋았거든. 그 우울증이란 건 누구한테나 있고 이게 사실 그 선생님은 배에다 비유하셨어. 그래갖고 우울증이란 게 뭐냐면은 배가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네.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 들어오고 있는 거다. 네. 그게 우울증이다. 가만두면 가라앉는다. 배는. 근데 우울증이란 게 사실 뭐 정신의 감기라고도 하고 뭐 그렇잖아. 누구나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좀 사실 헤어나가기 힘들어. 근데 그 선생님 말로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건 사실 간단하다. 네. 그냥 약을 먹으면 된다. 근데 뭐 나도 약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진짜 약 먹으면은 괜찮아. 가라앉지 않아. 덕테이프를 붙인 거야. 그래서 물이 더 차지 않아. 근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은 네. 죽지 않을 수는 있어 사람이. 근데 행복해지는 거는 그건 약으로 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배를 가라앉지 움직여서 가라앉지 않게 하는 건 약으로 할 수 있는데 네. 배가 움직여서 나아가게 하는 거. 항해를 하는 거는 그거는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영화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걸 막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영화가 하나 더 얘기해 주는 게 스스로 동력이 내 안에 있는 동력을 뭐 노를 젓든 뭐 모터를 돌리든 해갖고 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되는데 망망대해에 나 혼자 떠 있는 게 아니다. 백업이 있다. 네. 내 주변에 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네. 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내가 가라앉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고 걱정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는 영화를 그렇게 봤거든. 이 백업이란 말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좀 깊이 다가와서 네. 뭐 그랬습니다. 네. 뭔가 그 조시 형이 봤던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메시지와 제가 봤던 마션에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새 영화 다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힘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방식들은 네.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네. 본인의 어떤 시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옆에서 뭔가 공감해주고 네. 들어주는 그런 연대감 같은 연대감이나, 것들도 필요한 네.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네.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네. 그거는 누가 도움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대형 참사 얘기도 했지만 네. 대형 참사를 겪어서 뭐 유가족이 됐거나 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실 네. 그거를 뭐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우리 개인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쵸. 그거는 그거대로 뭐 국가 차원에서나 네네. 뭐 이렇게 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한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같아. 그냥 옆에 있어주고 네. 맞아요. 내가 네. 네 상황하고 같지 않아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어쨌든 너의 슬픔에 같이 공감을 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얘기 한 번만 들어도 사실 네. 되게 맞아요. 큰 힘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 또 스스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는 게 네. 네,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그 윤석열 정부가 딱 당선이 됐을 때 네.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참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네네. 많이 있지. 네, 근데 저는 참 그게 사회를 되게 망가뜨리는 말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 한 나라에 산다라는 건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얘기고 네. 그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실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함과 뭐 연민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네. 좀
존재했을 때 이런 건강한 사회가 계속 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뭐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말들은 음. 좀 하지 않고 서로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회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사회는 다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네. 또 거기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저희 또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네요. 네, 훈훈하게 네, 영화 마션 그리고 어바웃 어 보이 네. 네, 그리고 실버 실버 라이닝 라이닝 플레이북까지 이렇게 네. 세 편의 영화를 음.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죠? 네, 저희 다음 주에는 네. 오랜만에 또 아하. MCU. 네. 아, 마블 영화가 네. 올해는 또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썬더볼츠도 있고 뭐 올해 처음 개봉하는 마블 네. 영화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블이 또 과연 네. 정말 이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희망이 존나 많이 나왔어요. 희망이 될 수 있을지 희망 고문을 할지. 에 죽었어. 불알 만져도 힘들어. 일단 근데 불알- 어쨌든 뭐 네. 한번 불알 한번 저희가 저희는 만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불알을 만지러 네. 갑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마블도 브레이브 그렇죠. 뉴월드. 네, 브레이브 뉴 아, 월드. 브레이브 뉴 월드. 네, 브레이브 뉴 월드. 캡틴 아메리카의 네 번째 영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